왔습니까? 응? 어디쯤 오셨어요? 형, 예, 어디쯤 오셨어요? 180km 남았다. 아, 진짜로요? 응. 그러면 3분의 2를 오셨네요? 아니, 절반 왔는데. 아, 그래요? 아, 어, 부산하고 요소하고 틀리지.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사수님 뭐 별일 없습니까? 일도 없다. 아, 니는 별일 없나? 저도 별일 없어요, 사수님. 왜 갑자기 인터뷰고? 아, 저 유튜브 하면서 컨텐츠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라이브 톡에서 사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사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랑 인터뷰 해가지고 니 조 때문에 어떡하려고 그러나? 아,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있는 그대로인데요. 왜? 네. 민석이 빠만대기 개잡띠 때렸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아, 사수님 안 때렸지 않습니까, 민석이. 아, 니가. 제가요? 아, 저는 때린 적 없습니다, 사수님. 형이 거인할 줄 알면 니 어떡하려고 그러나? 아, 아유, 사수님 거짓말 치면 다 티나는데요. 유튜브 재밌나? 어때? 유튜브 재밌나? 괜찮나? 예? 재밌냐고요? 어, 아, 저는 그냥 취미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잘 알다시피 지방에 지금 사니까. 음. 그냥 주 생산적인, 수입이 따로 있잖아. 네? 주 수입이 따로 있잖아, 니. 네네, 그냥 하루에 한 30분 아니고 1시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니 지금 그거, 안녕하세요. 조달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특전사 사수조수 편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녹음이 안 돼 버렸어요. 지금 편집하고 있려고 하는데, 그 녹음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버튼을 제가 잘못 눌렀는지, 결론적으로 녹음 버튼이 없어졌어요. 갖고, 그 사수조수 하는 편의 어떤 인터뷰 대상자가 제 실제 사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수분한테 이제 힘들게 연락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무튼 안 돼갖고 제가 대신 인터뷰를,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제가 다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목소리는 똑같겠지만. 그래서 그 샤람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주제를 다시 찾아가지고 처음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걸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쪼수를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가 처음에 올 때 아직도 기억이 난다. 얼굴이 뿔개가지고 약간 홍조끼가 있었던 걸로 기억난다. 승준이, 너는 약간 좀 홍조끼가 있지 않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약간 운동도 많이 하는 반면에 못 먹고 그래갖고 면역력이 떨어져갖고 홍조가 좀 저는 심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얼굴이 너무 하얘 번쩍해가지고 홍조라고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쪼수를 처음 절을 받았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군생활을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특전사가 4년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년 반 만에 저를 이제 처음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자기가 쪼수 시절 때 사수들이 대부분 잘해줬대요. 예. 친형같이 잘해주고 그런 느낌을 받아갖고, 소수가 생기면 잘해줘야지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갖고 어떤 진짜 형 동생이라 생각하고 대해줬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쪼수를 받았고 임했대요. 하고 저가 처음에는 제가 자기 쪼수가 되는지 몰랐대요. 몰랐고 그냥 다른 중대 혹은 자기 대봤자 이제 중대원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는 이제 막내 생활만 하다 이제 전역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특수임무대나 707 체제가 그러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후임이. 예. 티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때. 예. 이해되셨죠? 남학생? 자, 두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쪼수의 상, 그리고 그 사수로서의 그 자기는 이제 어떤 사수이고 싶었냐, 사수임은 저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싶었냐라고 하니까, 전하고 약간 좀 중복되게 친형 같은 느낌의 어떤 삶이란다. 나 정신, 아침에 일어나갖고 지금 바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어버버한데, 그 친형 같은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다. 편안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진솔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선배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쪼수의 상은 우선 체력이, 제가 올라왔었을 땐 기본적으로 체력이 됐었으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터치할 부분 없었다 하고, 그냥 저 자체가 좋았다고 해줬어요. 그냥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하고 뭐 잣대를 대고 한다기보다
그냥 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체력은 이미 괴물인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크게 뭐 손볼 곳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최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하고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수님하고 저하고 근무 쓴 적이 있어요. 근무. 예. 이 이야기도 인터뷰 때 했는데 근무 쓸 때 사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하고 사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 자기는 이제 말년 때 근무를 썼어요. 근데 사수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어떤 자기만의 여성상이 있는데 여자의 어떤 여성 자신의 여성상은 그 저 뭐야 자신의 어떤 여성상은 그 뭐라 그랬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지금 버퍼링이 지금 생겨갖고 그 저 뭐야 아 딱 그 있지 않습니까? 왜 아 그거 맞다. 아무튼 참한 여자가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자기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 뭐야 그 사수님의 형수님을 보면 사수님의 어머니 같은 분이시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하고 저 뭐야 그 왜 있지 않습니까? 저 아무튼 거석한답니다. 거시기 한데요. 예, 아무튼 참한 여자가 좋다 그랬어요. 예, 그냥 어머님이 되게 그냥 조신하시고 과시가 없고 허세가 없고 그냥 주어진 환경 내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의 어떤 어머니시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사람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21살, 2살이어 갖고 되게 개성 있는 여자가 좋았어요. 그냥 약간 까진 여자, 심히 말하면 좀 까진 여자 있지 않습니까? 좀 섹시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여자가 좋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신한 여자 사수님이 그때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말들이 나이를 먹어보니까 저도 이제 30대에 진입해보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 장난스러운 번외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어요. 저 뭐야 쪼수와 사수의 관계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뭐 전역하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연락하고 싶고 또 저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했고 또 뭐라고 또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튼 굉장히 그냥 친형 같은 존재 예, 하고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 사수님이 전역하기 전에 멋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 밥을 사줬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고 그 전역하기 전에 후배들이 30명이면 30명한테 거의 다 소고기를 사줬어요. 예. 소고기를 다 사주고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전역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게 참 멋있어서 저도 이제 그때 전역하기 전에 저도 이제 편지를 다 써주고 전역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네가 전역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전역하기 전에 이렇게 그 편지를 자신한테 줬었다. 근데 글이 너무 악필이어갖고 너 글씨체 좀 고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세 번째 질문 이야기하다가도 중간에 나온 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은 멋있었던 게 이제 전역하기 전에 이제 고기 사주고 멋있게 전역하셨고 하고 너한테도 내가 전역할 때 편지 주더라 네가 그러면서 되게 그런 아날로그 같은 어떤 플라토닉한 어떤 브로맨스를 느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지금까지는 또 뭐라 했지? 그리고 저 뭐야 사수와 쪼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에. 그래서 어떤 관계라는 게 이 성관계가 아니라 어쩐 이제 긴밀하다 친형 같은 존재다 하고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서로 이야기해주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되게 그 뭐지 하고 이게 다 중대마다 틀리다 그랬습니다. 맞다. 호론. 그 중대마다 다 틀리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향하는 중대 어떤 사수 쪼수는 정말 친밀하고 형 동생 같은 사이이길 원했기 때문에 다 그렇진 않거든요. 다른 중대 뭐 개개인적으로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선후배 대하듯이 하는 사수 쪼수들도 많고 그랬어요. 하고 그 이야기도 했죠. 그 제가 원래 최초의 사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수. 제가 특전대대에 있었죠. 그때 최초의 사수가 있었는데 그 사수의 또 사수가 또 제가 지금 응했던 사수였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선배인 거예요, 선배. 그러니까 그 사수한테 제가 많이 힘들게 뭐 제가 잘했건 못했건 뭔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에 목말라 갖고 애가 어두웠어요. 예, 본인이 제가 좀 어두웠어요, 애 갖고 뭔가 좀 그런 어두움을 자신이 느꼈다. 그래서 뭔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해야 됨을 이제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도 그 이야기 그 사수가 또 이제 제가 정찰대로 전입 가니까 지금 현 사수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쟤 좀 막 패급이다 하고 쟤 별로 상태가 안 좋다 그거 아시고 저 쪼수를 받아라라고 되게 그러니까 자신의 느꼈던 그 속내를 제 현 사수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모질이다. 막말로 말하면 모질이니까 알아서 잔반 처리하십시오. 제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절대 보지 않았답니다. 예. 하고 되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쪼수가 못했던 거는 자기가 봤을 땐 인성적인 부분이 아니었대요. 예. 그냥 잘하려고 하다가 뭐 실수를 했다든지 막 뭘 쏟았다든지 뭘 엎질렀다든지 뭘 깼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이고 자신은 이해해 줄 수 있었대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런 사고도 죄질이 돼서 이제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명존세라고 합니까? 명존세? 명치를 엄청 세게 맞았다는 말에 그 준말인데 제 전 그 사수님의 어떤 주특기였습니다. 통신이 아니라 주특기가 통신이 아니라 명존 세셔갖고 눈만 마주치면 명치를 하도 많이 때려갖고 지금 코너 맥그리거가 레프트 훅으로 명치를 때려도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많이 맞아갖고 남생 아무튼 그랬던 어떤 시점인 거죠. 그래갖고 그런 어떤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봐주지 않았어요 하고 대대에 왔을 때 정찰대에 와서 처음 이제 또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했을 때도 이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하고 네 번째도 이겁니다. 이제 사수 소수의 차이와 중대원과 어떤 후배 차이는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 짤막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대원은 친척이다. 사수 쪼수는 이제 친엄마 밑에서 난 동생이자 형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으니까 바다에 빠지면 아마 중대 후배나 저랑 바다에 빠지면 아마 저를 구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가족이지만 그래도 이로 말할 수 없는 더 친밀함과 어떤 유대감이 사수 쪼수에는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맞다. 다른 중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수 쪼수는 그래도 중대원 혹은 선배 후배보다는 좀 더 긴밀하다라는 거를 누차 강조하더라고요. 누차 유남생 하고 다섯 번째 이랬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인터뷰라서 왜냐면 평상시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사냐 뭐 하냐 그런 이야기만 했었지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한번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사수님 제가 그 사수님의 쪼수가 되고 정찰대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대대에서 전입을 받아갖고 사수님의 쪼수가 됐고 정찰대 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좀 잘 못했어요. 솔직히 체력적인 부분은 이제 완전 만들어진 상태였는데 뭐 사격을 잘한다거나 그 다음에 테테로 관련된 어떤 랩해 그 다음에 테테로 작전을 잘한다거나 또 막 그런 이론이 빠싸가다거나 막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많은 그런 것들이 더디고 혹은 뭐 중대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옛날에 대대 생활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죄질이 돼서 많이 맞았다. 특히 명존세를 많이 맞아가지고 명치가 굉장히 단단해졌다. 발기된 어떤 물건 마냥 그랬는데 왜 저를 그때 당시 한 번도 꾸지람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같이 2년 1년 반을 생활하면서 저를 꾸지람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게 혹시 저를 이렇게 폄하한 겁니까? 혹시 이렇게 중대원들은 솔직히 엄청 혼냈거든요. 막 거의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고 이 저를 했는데 저는 왜 한 번도 화를 내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그 사랑의 걸음을 주셨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더니 인성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인성적으로 잘못을 한 것들은 많은데 그 잘못이 뭐 때려야 되고 혼내야 되는 게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잘해보려다가 실수하고 이런 거는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눅들게 어떻게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거나 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한테 뭐라고 한 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왜 뭐 번외로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수님하고 저하고 또 중대원들하고 그 중대원이란다 정찰할 때 해가지고 단결 활동을 하러 갔어요. 단결 활동. 근데 사수님이 그 전에 놀러 한번 그 단결 활동 한 곳이 절이거든요. 절이 있는 계곡입니다. 갖고 협곡이라고 할게요. 협곡 좀 멋있게 전설스럽게. 계곡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작고 너무 휴양지 같으니까 협곡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그런 계곡 스팟이 겁나 많거든요. 거기 가갖고 강천사요. AKA 강천사인데 거기에 이제 50명이 이제 정찰대가 이제 왜냐면 항상 체력이 찌들고 뭐하고 하니까 그 이제 놀러 가서 이제 단합을 좀 하자 해갖고 야유회 및 그 정찰대 세미나를 한 겁니다. 세미나 유남생 갖고 세미나를 갔어요. 갖고 털레 하면서 산보 이제 물 마시면서 손에 손 잡고 막 하면서 이제 놀면서 막 휘파람 불면서 걸어다니는데 그 에디라고 있습니다. 중사 에디오피아 같이 이제 어떤 피부톤이 되게 구릿빛이고 이제 팔다리가 길고 가늘고 아무튼 잘 뛰게 생겼어요. 잘 뛰었고 에디오피아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사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기 내가 강천사를 전에 한번 놀러 왔었는데 여기에 남자 성인 팔뚝만한 송어가 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겁나게 웃었어요.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뻥치지 마십시오. 막 이랬어요. 갖고 아 진짜 산다니까 그래 막 갖고 그거 갖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삼자 입장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중간에서 엄청 웃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둘이 싸우고 있길래. 그래갖고 아니 진짜 성호가 산다고 내가 봤는데 왜 억울하게 너는 자꾸 나한테 이거를 믿지 말라면서 거짓말 치냐 갖고 너 나랑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 사수가 그래갖고 아 그럼 내기하기만 하면 되고 뭘로 내기합니까? 그러니까 갈비 내기를 하자 갖고 둘이서 이제 갈비 내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협곡이라 했죠. 갖고 첫 번째 계곡에 만났을 때 없었어요. 계곡에 그런 뭐 새끼 손가락만한 그런 송사리 자체도 없었어 갖고 첫 번째 이제 상한 그 에디 중사가 이제 엄청 웃었어요. 아, 없잖아요. 근데 왜 뻥칩니까?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갖고 그 이제 그 사수의 화를 돋갔어요. 알죠? 사람 친구들끼리 싸우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둘이 되게 진지하더라고요. 막 내기도 하고 막 진짜 목숨 걸었더라고요. 갖고 또 그 계곡이 한 네다섯 개 되거든요. 갖고 두 번째 계곡에 갔을 때도 송사리만한 그러니까 뭐 새끼 손가락만한 송사리 자체도 없었어요. 피라미만 뭐 조차도 없었어요. 갖고 아 사수님이 아무래도 갈비 사겠다라는 어떤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또 이제 세 번째 갔는데도 송어가 있긴 했는데 엄청 쬐깐한 송어가 있었어요. 예, 손바닥만한 송어가 있어갖고 아 그러니까 사람 팔뚝만한 송어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 선배님 막 하면서 엄청 그 사수를 놀렸어요. 사수가 이제 엄청 빡쳐갖고 근데 자기는 분명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원래 가족들끼리도 막 이런 내기 가지고 막 거의 진짜 칼부림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진지해졌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쌓였어요. 그 중간에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계속 지켜만 봤죠. 저는 이제 봤는데 네 번째 협곡의 그 계곡에서 그 이제 찾았는데 그 엄청 큰 계곡이었거든요. 거기에 진짜 팔뚝만한 송어가 있었어요. 있어갖고 이제 전세가 역전돼갖고 사수가 봐라고 막 하면서 욕하면서 너 왜 장난치냐고 선배가 맞다 맞을 것이지 니 이따 내려가고 갈비 싸라고 했는데 그 중사 AKA AD가 바로 퇴근해버린 거예요. 갈비 안 싸고 퇴근해버린 거예요. 갖고 그때가 단결 활동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먼저 다 퇴근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마 그때 운동을 했을 겁니다. 운동을 하고 이제 중대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 가려고 하는데 사수가 이제 명상하듯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막 빡쳐가지고 막 머리를 지끈지끈 잡으면서 사수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갖고 먼저 퇴근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직감했죠. 아 그때 그 갈비 사건 때문에 좀 빡이 쳤나? 그래갖고 물어봤죠. 사수님 혹시 그 뭐지? 아까 그 갈비 사건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 쪼수야 사수가 지금 미치겠다 하면서 제가 느끼기엔 되게 사소한 거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비 사건은 이제 자신은 진짜로 이제 확신을 했는데 확신한 거에 대해서 안 믿어준 후배에 대한 실망감에 의해서 되게 좀 그런 거 보면 되게 또 여려요. 그래갖고 그때 되게 또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던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안 따진 거예요. 예. 안 따졌어요. 갖고 녹음이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버튼 제가 잘못 눌러 그런 건지 해서 제가 이걸 이제 컨텐츠로 1인 2역을 한 거죠. 유남생 데칼코마니의 어떤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봐주시고 하는 시점이라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으니까
이 컨텐츠를 제가 혼자서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전화해서 어떤 인터뷰를 묻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달이 돈도 안 나온 어떤 이런 컨텐츠는 다시 뭐 재차 어떤 인터뷰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려야겠다라는 어떤 느낌, 희망찬 어떤 그 햇살을 맞으며 이제 유튜브를 편집하려고 편집을 이렇게 딱딱딱 작업을 했는데 물 한 잔 들키고 없네? 인터뷰 본이 없네? 그래 없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1인 2역을 한 어떤 이런 시점인 거죠. 내가 다음에 어떤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 하고 요즘은 저 뭐야 막 이제 본업도 이제 되게 바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라이브 톡으로 뭐 근황을 이야기하겠지만요. 아무튼 바빠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유튜브가 순간 뜸해질 수도 있습니다. 뜸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뭐 활동을 중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업이 어쨌든 먼저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고 뭐하고 어쨌든 본연에 충실해야 또 서브로 어떤 취미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사. 또 사적인 메시지도 남겨놓고 갑니다. 네.